놓치기 쉬운 내 몸의 사각지대 흉추. 대한민국 명예들과 함께하는 TV 왕진에서 척추 질환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흉추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내 몸의 사각지대, 흉추. 추. 우리 몸에도 사각지대가 있었네요. 그렇죠. 차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보이지 않는 곳에 바로. 맞아요. 예. 흉추는 뭔가 이상이 생겨도 좀처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척추 질환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내 몸의 사각지대 흉추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히 목뼈인 경추와 허리뼈인 요추는 많이들 아는데 이 흉추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지 않단 말이죠. 네. 자, 조정수 선생님, 흉추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일단은 흉추 그러니까 너무 낯설어요. 네. 그렇죠. 다들 흉추가 뭐야? 뭐 뭐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목은 경추, 등은 흉추, 허리는 요추라고 하고 오늘 우리의 주제는 목이나 허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이거 아니고 오늘은 등. 그러니까 흉추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실제로 목, 등, 허리를 합쳐서 우리가 척추라고 하죠. 예. 네, 근데 척추는 굉장히 우리 몸의 중심 기둥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척추는 일단 제일 중요한 역할이 몸의 기둥이다. 이제 그것이 목, 등, 허리가 하고 있고 더 중요한 역할은 머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목을 지나 등을 지나 다리를 지나 사지로 팔다리로 다 가는 모든 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목과 허리를 연결하는 가운데 흉추. 네, 정말 중요하겠죠. 실제로도 목뼈는 7개, 흉추뼈는 12개, 허리뼈는 5개. 실제로도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중요도나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네요. 예, 그러고 이제 흉추는 이제 여기 갈비뼈가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12쌍의 갈비뼈 그거가 폐와 심장을 보호하고 있어요. 아하. 예, 정말로 중요하고 단단하지만 또 문제를 일으키면 굉장히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잘 배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아니, 흉추가 이렇게 참 중요한 부위이긴 한데 또 흉추와 관련된 질환들이 되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오늘 나오신 두 분은 이 흉추와 관련된 뭐 질환이나 통증을 좀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미용실을 한 20년 했거든요. 그래서 한 5년 전에 어깨가 많이 아파가지고 50개 나서 치료도 받았고 그랬는데 제가 좀 격한 운동을 해요. 그래서 격투기를 하신다고요? 우와, 이야, 진짜 의외신데요? 네, 그래서 저기 그 운동하기 전에 어. 저 스트레칭을 충분히 많이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천정미 씨는 어떠세요? 지금 남편이 자골 신경통으로 지금 한 몇 개월째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좌골신. 예, 그게 척추 쪽으로 알고 있는데 잘 낫지를 않아요. 뭐 조금 아프면 병원 갔다 오면 또 조금 좋아지고 또 조금 무리하면 또 아프고 해서 지금 계속 진행형인데 혹시 흉추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잘못 알면 꽃게병 같이 보여요. 맞아요. 멀쩡한데. 맞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괜찮아요. 그냥 아이고 일어날 때 앉을 때 맞아요. 아이고 엄살은 맞아요, 나이 살이나 먹어가지고 정말 선생님 많이 들어보신 멘트 같은데요?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시네요. 여기 근데 술술 내가 나오시네요.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핸드폰 보고 이러고 있으면 청소하면서 다리 들어요. 야, 이거 정말. 똑같으세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흉추 통증 질환을 잘 몰랐었는데요. 근데 이게 정말 그렇게 우습게 볼 게 아니더라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요, 흉추 통증 환자는 매년 2.5%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어허. 김진성 선생님, 이런 흉추 통증 왜 생기나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흉추 통증을 느끼는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층이세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생각해 보면 통증의 원인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척추랑
관절이 퇴행하면서 생기는 이런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잘못된 자세나 동작들을 반복하면서 생기는 그 흉추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긴장을 느끼면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요. 그 외에도 이제 흉추 부위의 추간판 탈출증, 그러니까 디스크 질환, 그리고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하는 병도 있고, 척추 뼈가 부러졌다든지, 그 외에도 흔하지 않지만 척추 종양 때문에도 흉추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많다. 야, 흉추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들도 참 다양하네. 그렇죠. 조지현 선생님, 우리가 흔히 그 흉추 디스크라 부르는 흉추 추간판 탈출증 발음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네요. 어렵네요. 흉추 추간판 탈출증은 어떤 질환입니까? 네, 뭐 흉추가 붙으니까 너무 어렵게 들리는데 실제로 추간판 탈출증은 많이 들어보신 거잖아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렇죠. 디스크가 그거군요. 디스크를 어려운 말로 추간판이라고 아, 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 말 써요? 디스크 하면 맞아요. 될 것을.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뭐 디스크는 영어고 추간판은 한자죠. 이제 그런데 척추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원반처럼 생긴 구조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간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디스크를. 그런데 이제 쓰다 보면 낡아지기도 하고 닳아지기도 하고 푸석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빠지죠. 그러다가 어떤 충격을 받거나 혹은 아무 충격 없이 그냥 많이 쓰기만 했는데도 속에서 터지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듣는 허리 디스크는 이렇게 허리뼈처럼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데서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삐져나온 거 혹시 보이세요? 이게 원래는 고무처럼 쫀득쫀득해야 되는데 신경을 누르게 삐져나오는 일이 발생하는 거를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고 실제로 그거랑 똑같은 일은 추간판이 있는 어디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목에서 생기면 경추 추간판 탈출증, 쉬운 말로 목 디스크. 예, 그리고 흉추에 생기면 흉추 추간판 탈출증, 쉬운 말로 등 디스크가 있는데 사실 등 디스크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등이 워낙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놓치는 경우도 많고 다른 질병으로 오인되는 일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의사들 사이에서도 조금 늦게 진단되거나 혹은 잘 못 찾거나 환자분들도 그 중요성을 모르는 일이 많아요. 이러한 흉추 추간판 탈출증은 네. 나쁜 자세나 혹은 이제 충격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면 이 사진은 MRI 사진인데요. 네, 신경도 보이고 뼈도 보이고 추간판 디스크도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삐져나오게 신경을 누르게 되면 그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 신경이 누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또한 이 등 디스크는 실제로 등 디스크만 나쁜 분들보다는 또 옆에서 준비된 사진과 같이 목에도 저기 보면 디스크가 볼록볼록하게 나와 있는 분이 그러네요. 등에도 디스크가 이렇게 하치도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관찰이나 진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저 정도면 진입보행은 힘들어. 그러니까요. 얼마나 통증이 아프고 힘드시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흉추, 이 등은 부위가 넓어서 증상이 다양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김지상 선생님, 흉추 디스크의 대표적인 증상이 있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부위가 넓기 때문에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디스크 병이 있는 부위가 아픈, 그러니까 등 부위가 통증이 있는 게 제일 기본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흉추 상부 위쪽에 있다면 이제 위쪽 목이랑 가깝기 때문에 목 디스크 증상이랑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목덜미가 아프시다든지 아니면 팔 쪽으로 저린 증상까지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흉추 중간 부위 정도의 이제 병이 있을 경우에는 좀 흔하지 않지만 내과적인 질환이랑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속이 더부룩하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유발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은 그렇군요. 흉추 신경 부위에서 이제 내부 장기로 가는 신경이 퍼져 나가기 때문으로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하부 흉추에서 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또 아래쪽이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 증상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아래 허리 부위가 아프고 다리 쪽으로 저린 증상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바깥쪽 신경 구멍으로 그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을 누를 때는 옆구리나 가슴 쪽으로 저리거나 아픈 증상이 있어서 협심증이나 대상포진 이런 질환과 좀 오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야, 그렇군요.
대성통증. 선생님 얘기를 듣고 나면 자꾸 만지게 돼. 선생님 말씀하신 그 증상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대선포진까지. 그러니까 그래요. 네. 이 흉추 디스크 증상이 생각보다 정말 다양한데요. 그런데 이 흉추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 이 중에서 방치하면 사지 마비까지 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 그죠, 많잖아요. 선생님? 영화에서도 보고. 그래요. 어떤 질환인가요? 사지가 마비가 됐다 하니까 너무너무 무섭죠. 네. 결국에는 신경이 많이 눌려진다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목에서 출발하는 신경이 목에서든 등에서든 허리에서든 눌려지면 증상을 일으키는데, 특히나 흉추에서 신경이 누르면 그 아래쪽으로 다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비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허리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보신 게 이제 추간판 탈취울증 말고 협착증이라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협착증이라는 게 이제 신경이 좁아져서 이제 누른다는 건데, 흉추도 똑같이 신경을 좁아지게 누르게 만드는 병이 생겨요. 근데 이제 허리랑 다르게 흉추에서는 흉추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여러 가지 인대들, 우리가 인대, 흉추를 기준으로 후종인대, 황색인대라고 하는 인대들이 신경 주변을 싸고 있는데, 단단하게 잡아주는 그 인대가 많이 쓰고 움직이면 굳은 살이 배는 것처럼 자꾸 딱딱해져요. 그러면 신경을 옆에서 잡아주는 인대들이 딱딱해지면 그 인대가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신경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다리가 마비가 생긴다거나 소변 대변에 이제 장애가 생긴다거나 그러면 이제 큰일 날 수 있는데, 이제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제 신경줄기가 이렇게 예쁘게 회색으로 내려가는데 그 뒤에서 신경을 콕 누르니까 신경 입장에서는 통과하다가 중간에 맥힌 것처럼 보이는 저거를 우리가 황색 인대 골화증, 인대가 딱딱하게 골화가 된 병의 사진으로 저렇게 이제 신경이 누르는 것도 관찰해 볼 수가 있고, 또 그 옆 사진은 이제 앞쪽에서 신경 앞쪽에서 많이 이렇게 시커멓게 신경을 누르고 압박하는 이 부분은 후종 인대 골화증이라고 해서 또 신경을 누르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마비가 동반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면 즉시로 잘 진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흉추 통증과 관련된 질환들은 가능한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은데, 김지상 선생님, 흉추 디스크나 후종 인대, 황색 인대 골화증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은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네, 흉추 질환의 치료는 다른 척추, 허리나 목 디스크 질환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인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운동 치료, 그리고 주사 치료, 이런 비수술적인 방법을 진행하면서 증세 호전을 기대를 해보고요. 이런 치료하는 목적은 이제 병소 주변에 발생하는 염증들을 완화시켜서 통증을 더 좋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에도 반응이 없거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장애, 마비 증상, 대소변 장애 이런 증세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더 마비가 진행이 되고 신경 회복이 더뎌지는 이런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기존에는 이제 사실 흉추 치료를 하려면 몸 깊숙하게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하고 절개를 크게 해가지고 수술 시간도 길어지고 이렇게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육도 넓게 벌리고 뼈도 많이 열어내고 해서 신경을 확인한 다음에 신경을 이렇게 견인 당겨가지고 병소를 치료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개발된 내시경 수술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전신 마취가 필요하지 않고 절개를 1cm 정도 국소 마취한 다음에 수술 피부 1cm 정도 절개를 해서 7mm 정도의 얇은 내시경 기구가 들어갑니다. 내시경 카메라랑 수술 기구를 사용해서 시술이 진행이 되고, 정상 조직은 최대한 보존하면서 수술 병소만 치료하기 때문에 훨씬 후유증이나 합병증 이런 가능성이 적고 수술 시간도 훨씬 빠를 뿐더러 환자 회복 시간도 이런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전후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까맣게 디스크가 흘러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던 부분들이 내시경 치료로 해서 정상 뼈나 이런 구조물들은 거의 건들지 않고 이렇게 디스크를 제거를 해서 하얗게 감압돼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확연히 넓어졌네요. 근데 요즘 보면은요, 이 스마트폰 때문인지 정말 그 어린 10대, 20대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좀 등이 이렇게 굽어 있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등이 굽어 있는 구분 등도 흉추하고는 관련이 꽤 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등이 굽었다 그러면 쉬운 말로 이렇게 이제 구부정해지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구부정해진다 그러면 먼저 생각하는 게 스마트폰 많이 보고 막 컴퓨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일자목이 됐어 이래요.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뻣뻣하게 앞으로 빠지는데 실제로 목만 앞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어깨와 등도 같이 구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으로 구부러지는 이런 모양을 우리가 의학용어로 후만이라 그래요. 후만. 후만이라는 거는 뒤가 볼록하다. 뒤쪽 후가 이렇게 많이 골곡이라는 뜻이어서 뒤로 볼록한 걸 우리가 후만이라 그래요. 근데 정상적으로 우리 허리는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볼록하거든요. 그래서 허리는 원래 전만의 구조로 되어 있고 등은 원래도 약간의 후만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합치면 우리가 S자 라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척추는 일자가 아니라 S자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이 굽어 있는 이 후만이 계속 쓰고 나빠지고 노화되고 하면 디스크도 닳아지고 심지어 뼈도 골다공증이 심해지면서 이렇게 약간 압박되기도 해요. 골절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자꾸 이렇게 구부러지죠. 그거를 우리가 후만이 생겼다, 구분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너무 젊은 나이에 또 어린 나이에 자꾸 자세가 보는 자세, 핸드폰 보는 자세, 컴퓨터 보는 자세가 자꾸 굽어지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습관이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그것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신이 구분등으로 변하고 있지만은 아마도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 자 구분등을 교정하지 않고 방치하면은 그게 어떻게 됩니까, 김지선 선생님? 일단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은 자세를 오래 하면서 이렇게 등이 굽고 어깨도 굽게 되는데요. 이런 게 오래되다 보면 방치하다 보면 일단 어깨랑 등 쪽이 계속 아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적으로 피로감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자세가 이 구분 자세가 계속되면서 가슴 앞쪽 근육이 이제 짧아지면서 이 크기가 자체가 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면 호흡곤란, 숨쉬기 힘든 정도까지도 오실 수 있는 그런 증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몸은 앞서 조지영 원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흉추만 있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목과 허리가 다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등이 굽게 되면 이제 우리 시선은 전방을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보상 동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골반의 경사가 없어지고 목은 과도하게 또 뒤로 젖히게 돼요. 등이 굽으면서 목은 뒤로 젖히게 돼요. 그 말은 이제 목이나 허리까지도 아픈 증상이 같이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